고기보다 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도 더 잘 되는 이것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강남 허준 박유원 원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라든지 혹은 생선, 계란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릴 텐데요. 이런 것 외에 식물성 단백질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기, 생선, 계란보다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건강에도 이점이 많은 양질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두, 즉 콩으로 만든 건데요. 특히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게 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콩과 두부 앞으로 더 잘 챙겨 드셔야 될 건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첫 번째, 원장님 콩보다 고기가 단백질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아주 1차원적인 대답은 맞다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콩이나 두부가 고기에 단백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게 됩니다. 단순하게 단위그램당, 즉 100g당 단백질 양을 살펴본다면 고기 같은 육류에는 100g당 한 대략 20에서 많으면 30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콩이나 두부를 비롯한 식물성 단백질들은 대부분 100g당 10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대략 절반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을 때 고기보다 콩이나 두부를 2배로 더 먹으면 일단 될 거고요. 양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소화 흡수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소화 흡수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이 고기의 단백질보다 훨씬 더 우리 몸에서는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한 노하스 식품교환표라는 그런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지방이 적은 것과 지방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결국 단백질 함량은 거의 비슷한 함량으로 가지만 뒤에서 살펴보면 불포화 지방 함량이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에도 훨씬 더 좋습니다. 즉 단백질 함량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도 나지 않지만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근육이라든지 성장에 쓰이는 게 아니라, 단백질을 먹든 어떤 것을 먹든 간에 몸 안에 들어가서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분리돼 가지고 단백질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미노산이 전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완전 단백질이라는 표현은 오스만과 멘델이 동물 성장 실험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필수 아미노산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성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건데요. 대부분 다 고기, 육류, 생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거의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콩과 두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해서 단백질원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아미노산에 있어서도 아미노산 가치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PDCAAS라는 그런 가치표를 봤을 때 콩과 대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 가치가 1.0이라고 한다면 소기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가치를 0.92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미노산 질은 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중에 내 몸에서 소화 흡수돼서 쓰일 수 있는 아미노산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콩에 있는 단백질이 소고기나 혹은 다른 고기, 생선에 비해서 훨씬 적은 게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물론 단순하게 1차적인 단백질의 양은 조금 적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 쓰이는 단백질, 즉 아미노산의 형태는 훨씬 더 고급이고 풍부하기 때문에 콩과 두부로 먹는 단백질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 그리고 양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육류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챙겨 드셔야 될 이유는요, 바로 이소플라본 같은 그런 항산화 물질,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많고요. 무엇보다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으면 동맥경화라든지 우리 몸에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조금 방해하고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리고 염증물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섭취하게끔 하는데요. 이런 불포화 지방은 콩이라든지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 또 식물성 단백질에는 식물 고유의 항산화제,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식물성 영양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네랄과 함께 몸에 아주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류는 단백질 공급원이 아주 좋기는 하지만 자칫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들어올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 속에서는 좋은 단백질도 공급이 되지만 몸에 이점이 많은 다른 영양소들까지 함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소화 흡수되는 면에 있습니다. 육류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게 되죠. 대신 식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좋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는 바로 면역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외부의 다른 동물의 단백질을 많이 너무 지나치게 먹다 보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반응을 일으켜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계 질환의 대부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되어서 몸에서 흡수율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면역계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자가 면역 질환인 알레르기 질환, 비염이라든지 아토피, 천식 이런 질환들 뿐만이 아니라 무거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베체트, 쇼그렌 증후군, 강직성 척추염 같은 이런 질환들에서는 육류 단백질을 섭취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역계 반응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는 육류 단백질, 즉 고기들을 키울 때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항생제 주사를 너무 많이 놓게 되어서 이런 잔류 물질들이 우리 몸에까지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단백질을 위해서 고기나 생선 그리고 계란 같은 걸 많이 챙겨 드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만 드시지 마시고 조금 더 고급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 그 중에서도 콩과 콩을 이용한 두부 이런 것들을 더 잘 챙겨 드시면 첫 번째, 단백질 함량도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급 아미노산을 훨씬 더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고기와는 다른 좋은 영양소들도 함께 섭취할 수 있고, 네 번째, 소화 흡수력이 훨씬 더 좋아서 다섯 번째, 면역 반응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하랑!